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동네의 쓰레기 처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동네를 실제로 돌아보면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하는 것만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우리 동네에 작은 공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복지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몇 사람이 우리 김선자 회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을 복지관 하나 만드는 일에 돈도 다 마련돼 있고 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기관이나 의회 같은 거 도움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끼리 해 어차피 안 될 건데 행정에 가서 빌자, 달라붙어가지고 빌자, 해달라고 쪼르자. 어떤 방법일까요?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분이 가장 강조한 것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자율적이라고 해서 고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협력한다고 해서 종속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자율성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율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일방적인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질서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율적으로 되려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주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행정은 어떤 조직이고, 의회는 어떤 조직이고, 시는 어떤 조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속성을. 저놈들 나쁜 놈이야, 우리하고 달라 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미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국가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그렇지만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독재화될 때 어떤 모습을 갖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를 맺되 주도성을 잃지 않으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기관, 공적인 기관이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 감수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배고프시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한다는구나. 전 시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공론장을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론장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공공기관, 행정의회 등과 어떤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다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가 뭔지 아세요? 민원 많이 하죠.
민원은요, 그 권리가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민원을 다루고 끝나는 것이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들어준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행정기관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용과 의지가 형성이 돼 있어야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론장을 만들어 가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기관들과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계 맺기를 해갈 것인가. 골치 아픈 문제죠. 지금 대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춘천도 마찬가지고, 이 춘천에서 지금 캠페인 관련해가지고 공론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시의회, 시장,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지 지금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주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공론장을 만들어 갈 때 의회나 행정이나 이런 공공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논의 시간은 15분입니다. 시작! 예, 저희가 포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와 정당과 행정이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느냐, 잘 맺는지.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사조 나와주세요. 네, 저희 사조는 의정부 저 위에서부터 경기도를 지나서 저 아래 대구에서까지 모인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인천도 네. 저희는 이제 의회 정당 행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서 공통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대화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부터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성이 없으면 서로 오해를, 각자의 이익이 있겠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맺음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을 갖고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본연의 기능을 권력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의 역할을 또 역시나 자각을 하고 해소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공론장이나 시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행정이든 의회이든 그리고 정당이든 함께 오도록 유도를 해서 함께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그 안에서 나누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 다들 의견이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자, 일단은 처음에 관계를 맺으려면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도움을 주고 김장해주고 삼계탕 나가고 하면서 친근감을 유지하고 친구가 원하는 걸 잘 들어준다. 그런 게 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애쓰는 게 있으면 칭찬해서 내 편을 만든다. 싸잡아서 공무원, 의원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회나 행정이 잘한 것에 잘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줘서 효능감을 일단 높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우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에게 종속되도록 유도를 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위원회 협의회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일단 참여해서 말을 섞고 그리고 우리 편을 의회에 입성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공론장 참석에 계속 불러대는 거죠. 불러대서 문제의식에 느끼게 하고 조금씩 바뀔 수 있게 하고 시민을 무시하지 못하게 이게 시민이 무시할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적당히 판가라주고 우리가 해준 만큼은 이제 받아내는 이런 작전들을 짜고요.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 네트워크를 사후에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의원들을 잘 찾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평가를 해서 싹수가 좋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놓는 것. 그리고 다만 이런 것이 이만큼 해줘야 돼라고 하는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말고 일단 기대 내려놓고 만나서 이 정도 괜찮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결론은 지속적으로 만나자.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잘하자. 이런 거. 강문 지침. 이 사람들 함부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네. 한마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 불패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시고요. 자, 이디오가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자. 저희가 좀 딱 들어드려야죠. 자, 저희 이조는 항상 발표자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청년이에요. 네. 자, 이조 가시죠. 저희는 일단 의회, 정당, 행정과 주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민들은 일단 의회에서 가진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견 주셨는데 일단 뭐 눈을 쓴다든지 먼저 주민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테 바라기 전에 먼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들한테 감동을 주고 믿음과 신뢰를 쌓자 그거죠. 네, 맞아요. 바라지 말고 먼저 줍시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정당이나 각 동의 반상회, 주민자치에 계속 떨어져. 이건 아니야. 위일 거야. 이거 맞아요. 네, 그것도. 주민자치에 참여해서 소통과 공감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셔야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함께 활동한 의회 정당 행정인들을 SNS에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발표를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조도 아주 치열한 논의를 했는데요. 누가 발표하시나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기관으로부터 기스를 마시다가 아무튼 이번에 큰 교훈을 얻어가고요. 일단 쭉 이야기 나눴을 때 방법, 태도, 준비 정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 합리적인 언어로 공감대를 잘 형성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태도는 시민 권력을 우리가 좀 구축하는 방식으로 위축되거나 읍소하거나 하지 말고 수평적 의상, 파트너로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준비는 이제 답이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 적응력을 우리가 키우자 됐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민관 그리고 정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책 모임도 하고 연구 모임도 하고 학습 모임도 하고 워킹 그룹도 해서 공부 좀 시키자.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들의 입장, 정체성, 관심 등에 대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한 팀 오디오에서는 잘하면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답이 없다고 하고 그렇지 하루 종일 우리가 뭘 할 거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행정 잘 상황에 맞추어서 잘 행정과 시민사회와 위회가 어떻게 다르게 어떤 점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상대에 대해서는 많이 살폈는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못하는 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뒷배가 든든해야지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 결핍을 느끼고 자기 부족함을 느끼면 상대한테 비굴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내 뒷배가 든든해야지 말까지도 정직하게 나가고 할 얘기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만큼 관계도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만 좋은 게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도요, 주민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이고 국민이에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 공무원들은 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게끔 문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우리 그 의정부 공무원이 와가지고 여기 많이 배웠다고 그랬죠? 공무원이요, 교육은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교육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전에는 제너리스트, 모든 것을 두루 알고 관리하는 정도로 만족했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색깔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해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요, 세법이라든가 무슨 뭐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그나마 있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 간에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완전히 젬병이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찐밥 많이 먹었죠, 여러분? 법도 제대로 모르고,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고, 주민자치회 같은 거 하면은 욕 바가지로 얻어먹죠? 특히 연말이면 많이 얻어먹어요. 근데 공무원들이요, 결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 조직사회는 그게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사회, 위계사회, 권위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공무원 때려치고 나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 좁은 틀 내에서 의식의 폭이 좁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다양한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이런 거 모르잖아,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뽀다구도 좀 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직접 부딪히면 답이 없지만 다양한 칼날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공서 공포증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런 점. 저게 우리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기구라고 하는 생각을 뼛속까지 지워야 돼요. 저거는 퍼블릭 서비스, 우리를 위해서 만든, 우리 스스로 만든 기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그게 그 주제소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잡아치고 그러죠. 동사 뭐 이렇게 이게 주제소란 말이야. 어? 주제소, 관청. 옛날에 관아 있잖아요. 관아 상점. 네, 갖다 패고 하는데 관아 있었잖아요. 그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은 공무원, 전문가, 엘리트는 하나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주권 재민이야. 법에 뭐라고 써있어? 모든 권력은 당신들로부터 나온대. 공무원들로부터가 아니라 당신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국민들로.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개개별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세를 딱 가져야 돼. 당신들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떼쓰는 것이 되고, 그럼 이제 상대 안 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만나야 돼. 근데 만나면요, 그냥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연애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일을 가지고 만나는데요. 일을 가지고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최창순 과장이 저렇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일을 가지고 만날 때는 굉장히 치열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조직의 미션이 달라. 그래서 이게 부딪힘이 불가피해요. 그 부딪힘을 항상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공문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좋은 내용. 근데 그 좋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시민의 뜻이라고 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야. 몇몇 사람들의 요구다라고 하면 그건 우습게 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의견이 취합이 되고 빠진 사람이 없고 제대로 모아진 의견이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을 거들여야 될 사람이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공적인 일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정부에서 요 최창문 과장을 비롯해가지고 8명이, 내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내 실무를 도와주고 있어. 의사결정권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무를 하는 거야. 의사결정은 운영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시민들. 아니 이쪽 결성돼. 응. 화면 밖에서 계속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협력하되 막연하게 협력하면 안 되고 부딪힘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지혜를 찾아야 돼요. 결국은 상대를 알아야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지 막연하게는 안 돼요. 그 충돌을 피하면 안 돼요. 그 충돌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뭔지를 알고 또 공무원들 역시 시민사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충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사진 촬영 모드로 들어가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